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킹센터에서는 이와 관련 추모 행사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행사 관계자들을 비롯한 최소 인원들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심호하던 에베네셀 교회에서 대면과 영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킹 목사에 따르며 킹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은 추모 행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오늘은 자신의 아버지인 킹 목사가 93세를 맞는 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버니스 킹 대표는 킹 목사의 비폭력이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라며 비폭력만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자 에베네셀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라파엘 워넉은 이날 추모사에서 새로운 연방 투표권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드레 디키스 애틀랜타 시장의 추모사가 이어졌으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됐습니다. 또한 한국의 김장환 목사의 추모사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 북부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동부지방에도 폭설이 내려 항공편 운항이 대거 취소 사태를 맞았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내린 눈으로 하치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취소된 항공편은 300편이 넘습니다. 항공편 추적에 플라이트 어웨이어는 지난 일요일 이륙하려고 했던 항공기 224건과 착륙 122건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치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앤드류 고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결항 사태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등 동부 전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이동하면서 테네시주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폭설이 동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워싱턴 DC 일대에 이륙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가정당 최대 4개씩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19일부터 주문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무료 배포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need to do better with at-home testing. So I'm announcing today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urchase 1/2 billion, that's not million, billion with a B, additional at-home rapid tests with delivery starting in January. 그러면서 현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과 검사장에 연방 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하고 각 가정에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월 17일 기준으로 크로거와 월마트에서 24.99달러로 판매하고 있으며 세트당 2개의 검사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무료 진단 키트는 19일부터 연방정부가 공개한 홈페이지를 통해 각 가정당 최대 4개 주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송은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722만 9,678명, 누적 사망자는 87만 4,016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3만 8,0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778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66만 8,938명,
누적 사망자는 26,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1,30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1,730명, 누적 사망자는 1,757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1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만 985명, 누적 사망자는 1,49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1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대중교통업체 마르타가 제프리 파커 CEO가 향년 55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타 스캇 마르타 이사장은 지난 14일 파커 CEO의 자살로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으며 앞으로 직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신임시장을 포함한 주 전역 주요 인사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파커는 이스트 레이트역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세한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요금이 1년 만에 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멤버십 요금을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 요금제 가격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 1.5달러씩 올려 각각 15.49달러와 16.49달러로 인상됩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440만 명이 신규 가입해 2억 1,35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소비자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매출 확대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1년 반 만에 공연을 재개하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브로드웨이 극장의 객석 점유율은 6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극장이나 뮤지컬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줄어들면서 지난 연말과 연시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수익은 약 4천만 달러로 이는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